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1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허접 바리스타. 네.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오늘도 113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일단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덴마크 그 우유에서 나오는 그 제품인데 키토홀릭 버터 커피. 네, 그렇네요. 무가염 버터와 커피의 고소한 만남. 우리가 버터 커피 그러면 뭐 방탄 커피라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커피가 있는데 사실 저는 방탄 커피를 잘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2009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데이브 에스프리가 개발한 레시피. 뭐 이것도 뭐 상품 등록을 했나? 이 사람이 등록한지 어떻게 알아? 뭐 이 사람이 뭐 했대. 근데 난 몰라. 레시피는 커피 애호가인 개발자가 티베트 여행에서 티베트 현지인들이 야크 버터차를 마시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커피를 개발한 게 아닌가. 또 이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커피를 만들어 먹어보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한 커피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에 이게 녹으면서 고소한 맛이 나긴 하는데 썩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물론 뭐 따뜻하게 먹을 땐 괜찮은데 이 식으니까 좀 기분 찝찝하더라고요. 아무튼 나도 잘 모르는 방탄 커피, 이게 지금 버터 커피라고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가공된 스타일로 나온 커피가 있길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언제 출시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동원, 우리 동원이가 나오는 동원, 그 뭐지 참치캔 광고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돼 있고 예가체프 블렌딩 커피 추출액 10%, 고용분 3.2% 이상,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이렇게 돼 있대요. 일단은 포화 지방이 93%. 대박인데? 거진 지방인데? 네, 이거 뭐 살 와망치는 거 아니야? 뭐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고 예가체프 그 블렌딩 커피 추출에 콜롬비아산, 브라질산, 에티오피아산 뭐 들어간 거 좀 많네요. 일단 커피 종류도 많고 일단 버터 6크림 뉴질랜드산,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은 또 브라질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뭐 우유도 함유됐다고 하는데 일단 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동원 FMB. 네, 덴마크라고 달고 나오는데 땄고요. 제가 커피를 한번 옮겨 볼게요. 일단 때깔은 그냥 라떼 때깔인데 먹음직스러운 그런 때깔은 아니에요. 네, 때깔 자체는. 근데 향은 특별히 막 더 뭔가가 있진 않아요. 이거 무가당인데? 그냥 딱 이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마치 물이 많이 들어있는 라떼인데 약간 느끼한 맛이 많이 나는 그냥 솔직히 느끼자면 일단 쓴맛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물탄 라떼 있죠. 물탄 라떼. 그러니까 블랙 스타일의 커피에다가 우유를 조금만 넣은 듯한 그 약간 유크림 같은 걸 넣어서 약간 느끼하면서도 뒤끝이 쌉싸름한데 무게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의 무게감은 약한데 약간 물탄 느낌이 강한데 많이 기름져 혀가. 딱 먹으면 이게 깔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라떼류들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라떼가 있는 반면에 얘는 혀에 착착 늘러붙는 그런 거 있죠. 기름진 느낌들이.
요걸 한번 제가 살짝 데워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데워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살짝 데웠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로 데웠겠죠. 제가 이걸 뭐, 빠른 시간에 어떻게 데우겠어요. 네. 일단 지금 데웠는데, 확실히 데우면 그 유제품의 풍미가 살아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고소한 향들이 많이 올라와요. 약간 이 커피는 차갑게 먹는 거라기보단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을 볼게요. 아, 역시 맛은 없어. 좀 물탄 느낌이 상당히 세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가벼운 듯 하면서 이 느끼한 게 마치 그 기름칠이 덜 닦인 막 그런 거 있죠. 찝찝한 느낌이 좀 약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방탄커피를 먹어봤을 때도 이 묘한 버터의 느끼함이 저랑 좀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그 느낌이 나요. 근데 더 불편한 거는 이 가염 버터의 비중이 높다고는 했지만 물탄 커피의 느낌이 좀 많이 세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메리카노에다가 이 버터를 위에 띄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저의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취향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류의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류의 커피를 썩 좋아하지 않고 많이 학습돼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참고로 차갑게 먹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먹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입안의 풍미나 이런 게 조금 더 좋고, 또 고소한 맛이 좀 더 살아요. 그러니까 차갑게 먹을 땐 이런 느낌이 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확실히 따뜻하게 먹으니까 그 고소한 풍미나 맛은 잘 느껴지지만, 그 제가 느끼는 그 약간의 불편한 그 기름진 느낌이 썩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에스프레소를 내렸을 때 좀 빠르게 추출되지 않고 오랜 시간 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다 추출이라고 하죠. 이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우리가 과소 추출 그러면 막 뭐 적게 나오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커피의 성분에서 성분 자체를 많이 못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소 추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커피의 성분이 잘 못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추출되는 거죠.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다 보면 말 그대로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커피의 성분이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과소 추출, 그리고 이제 천천히 막 꿀 떨어지듯이 가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에스프레소가 처음에 가늘다가 점점 굵어지는데, 이제 분쇄도 조절이나 이제 커피 양 조절을 잘못하면 뭐 한없이 끝없이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추출해 봤을 때는 거의 뭐 1분 가까이 뭐 40초, 50초까지도 먹어봤는데, 물론 맛이 꼭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과다 추출인 경우에는 묘하게 느끼해요. 커피가 텁텁하고 느끼한 그런 게 있어요. 대신에 쓴맛은 오히려 좀 덜해. 그러니까 그런 류의 커피를 먹었을 때 그 입안의 감도는 그 느끼함, 약간 텁텁함, 그런 느낌이 이 커피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 커피 특유의 성격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커피가 맛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하고요. 그냥 제 취향에 좀 안 맞는다. 참고로 이 커피는 이제 가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달지 않은 순수 커피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상품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데워서 먹으면 그 버터 특유의 고소한 향미나 그 유제품 특유의 그 풍미들이 잘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좋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뒤끝에 올라오는 그 쌉싸름한 느낌과 그 느끼느끼한 이 바디감이 저랑 좀 안 맞는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2,000원, 3,000원 정도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저렴하다는 그 바운더리예요.
뭐 사람들마다 소득 수준이나 그 씀씀이에 따라 어떤 소비의 패턴이 좀 다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효율성과 가성비가 좋은 걸 좋아하지 뭐 찌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모질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모질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카페들을 잘 못 가요. 왜냐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카페면 제가 돈 내고라도 가는데 비싸다고 해서 가봐가지고 꼭 괜찮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참 없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성비 따져가면서 먹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좀 비주얼 맛집, 뷰 맛집 이런 데는 좀 사실 잘 피합니다. 왜냐면 나는 뷰 이런 거 관심 없거든. 아무튼 간에 덴마크 키토홀릭 동원에서 나온 네, 방탄커피, 네, 버터커피라고 써있는 이 제품을 아주 짧게 먹어봤어요. 뭐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 일단 커피 맛 자체는 이 버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커피의 풍미, 맛 이런 거를 얘기하긴 애매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커피의 쓴맛이 크진 않은데 그냥 애프터에서 쌉싸름하게 올라오는 게 그냥 저한테는 좀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제품 플러스 그 버터에서 풍기는 그 느끼함 그리고 약간 버터 바른 듯한 요 뭐랄까 이 기름진 느낌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온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제가 뭐, 저 자식 또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 계속 투덜거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덜거리는 거 맞네. 투덜거렸는데,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솔직히, 제가 맛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맛없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할 만큼, 뭐랄까, 좀 상품은 괜찮아 보여. 특히 이제 아이스로 먹는 것보단 따뜻하게 먹는 걸 좀 추천드리고, 한 번쯤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왜 집에서 또 이제 커피 타서 또 버터 잘라갖고 넣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런 제품 하나 사다가 살짝 전자레인지에 데워 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버터 또 따로 살려면 또 비싸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우리 버터커피 간단하게 리뷰했습니다. 네, 너무 짧게 리뷰했나? 뭐 전달할 만한 내용이 없죠. 네,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과소 추출, 과다 추출 이거는 뭐 바리스타들은 웬만큼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이 과소 추출, 과다 추출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저도 가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과소와 과다를 구분을 잘 못해. 근데 이 과소와 과다의 기준은 커피에서 성분이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보통 이제 빠르게 나오면 과다 추출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물이 빠르게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소 추출이에요. 네,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댓글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기사거리 한 가지 본 게 있어서 뭐 커피 관련 기사는 아니고 그 오맹달 씨가 별세됐다. 네, 마지막 영화 배역은 애국적 과학자.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 이제 2월 28일 날인가? 그때 이제 이 뉴스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월 8일 날 알았어요. 제가 뭐 오맹달 씨랑 뭐 인연은 없고요. 그냥 저의 추억을 같이 했었던 영화인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오맹달 씨의 단짝인 주성치라는 배우를 좋아했어요. 물론 주성치가 좀 잘생겼죠. 뭐 주성치 모르나? 근데 생각 외로 이 요즘 친구들은 이 홍콩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성치라는 배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 일을 할 때 이 주성치 영화 얘기 같은 거 하면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한국 영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한국 영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한국 영화 맞지? 예.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배우들이나 뭐 케이팝 이런 게 더 인지도가 높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홍콩 영화의 위세는 상당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은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찌질했던 나라예요. 왜냐면 군부 독재 시절에 그리고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그러면서 뭐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막 이러면서 옛날에 싱가폴, 대만, 맞나? 맞죠? 세 마리 용인가? 네 마리 기억도 가물가물해. 큰일 났다, 씨. 네 마리 용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마리 용도 있는데, 난 네 마리 용으로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그때 이제 한국, 이제 싱가폴, 이제 대만, 홍콩, 맞죠?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동남아시아랑 이 아시아에서 조금 이제 뜨는 신흥국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수출 위주로 사는 나라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도 좀 이제 아시아의 좀 작은 나라, 뭐 이름도 모르고, 사실 제가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숱하게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청소년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일본 J-팝, 그리고 이제 이런 홍콩 영화, 뭐 빌보드 차트, 뭐 이제 팝송 등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류의 문화 트렌드였어요. 그 시절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원래 연예인들을 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연예인도 너 안 좋아해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이제 인간계보다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나 좀 게임 속 캐릭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인간미가 없어서 그런가 봐. 근데 유일하게 딱 좋아한 연예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성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왕조연이었습니다. 왕조연. 이상하게 그 시절에 저한테 딱 꽂힌 게 왕조연이라는 이제 홍콩 배우였는데 뭐 왕조연 하면 뭐 모르는 분들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시절만 해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왕조연 씨의 이제 책받침 같은 거를 이제 코팅해 갖고 다니는 게 그 시절의 유행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뭐 국내 배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왕조연 씨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연 씨를 닮은 우리 와이프를 얻은 건 아니고 네, 왕조연 씨를 안 닮았어요. 네. 아무튼 이 주성치라는 배우를 제가 알기 시작한 거는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중3? 요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물론 그 시절에는 이제 뭐, 홍콩 배우들이, 뭐, 왕조연, 그리고, 아까 또 누구야? 뭐, 주윤발 씨, 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약간, 그 B급 정서의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병맛 영화. 네, 병맛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병맛, 약간 좀 말 같지도 않은, 좀, 뭐, 약간 B급 정서의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병맛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사실 만화책들이 있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화책으로 기억나는 게, 우리 섹시 코만도로 알고 있는, 멋지다 마사루라든가 크로마티 고교 약간 저는 이런 병만 문화의 만화를 꽤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시절에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류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성치라는 배우를 알게 된 게 도성인가 도엽인가 이 사람의 작품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해요. 뭐 초반에는 이제 좀 약간 조연, 그리고 액션 영화 같은데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80년대가 홍콩의 느와르 영화들이 막 유행할 때예요.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의 그 조폭 영화 막 나올 때처럼 그 도박,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갱, 뭐 약간 이런 류들이 이제 즐비하던. 참고로 그런 영화가 이제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계속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영화의 영향을 받은 뭐 두사부일체와 같은 그런 류 막 그 조폭 나오는 영화 많았잖아요. 그런 영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제가 처음 본 게 이제 도성 이제 그 초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뭐 규경출사도 있습니다만 도성이란 영화가 아마 더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능력 가지고 이제 갬블러 그 도박하는 내용을 좀 재미있게 연출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도성 2까지도 나오고 이게 도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협도 있어요. 아닌가? 맞아요, 맞아. 네, 헤매는 것 같아. 도협도 있고 도성도 있고 아무튼 뭐 이 주성치 특유의 그 B급 정서와 또 이 잘생긴 외모에서 연출되는 그 묘한 느낌들이 잘 맞물리면서 영화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리메이크작들도 많았어요. 뭐 신정모문 그러면서 이제 뭐 코믹한 것들 뭐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현대물로 이제 도학위룡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이 도학위룡 1, 2였습니다. 이게 3까지인가? 있었는 것 같은데, 사실 3편, 4편은 제대로 안 봤어요. 3편까지인가? 그러니까 제가 소장은 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들을. 네, 영상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도학위룡이, 이 경찰인 이 주성치가, 일단 특수임무를 맡아가지고, 이 고등학교에 이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띨박한 고등학생처럼 이제 자기가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학위룡 1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관의 그 잃어버린 그 총을 되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이 주성치가 그 특수부대 출신으로 나옵니다. 약간 무술도 잘하고 뭐 좀 잘 싸우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관의 임무를 받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는데, 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역할로 나와요. 처음엔 약간 이제 찌질하게 나오다가, 이제 싸움도 잘하니까, 약간 좀 일진?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으로 나왔던 우리 장민 씨, 한때 그 90년대에 좀 미모의 여배우로 약간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데, 저는 장민 씨 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여성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장민 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주성치의 작품에 이 장민 씨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나 이 주성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편력이 좀 강하고 좀 바람도 많이 피우는 걸로 알려져서 자기랑 함께 작품을 했었던 여배우랑 어떤 연문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알기로는 서유기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서유기는 설리기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또 다른 서유기 시리즈가 또 있는데 그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망문이하고도 이제 연문선 막 뿌리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성치 형. 하여튼 뭐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 다크호스 여배우도 이제 발탁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튼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주성치의 작품은 즐겨 보기도 하고 최근에도 주성치 작품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도학위룡이라고 하는 작품을 꽤 좋아했고 그게 이제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는 저는 이제 2를 좋아했습니다. 2를 왜 좋아했냐면 2에서 2도 이제 고등학교에 잠입을 해요. 고등학교에 잠입을 하는데 이제 첫펼 위룡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이 재밌다, 2가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요 2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이 2에도 이제 장민이 나오지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주성치를 좋아하는 역할을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유치한 내용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도학위룡 1, 2를 상당히 좋아했던. 근데 도학위룡 3 용과 개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소장만 해놓고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닌가 보죠. 뭐 내 취향 따지나? 뭐 아무튼. 근데 왜 오맹달 씨 얘기하다가 주성치 씨 얘기하느냐? 사실 주성치와 오맹달은 약간 콤비.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 그 홍콩 콤비 중에 성룡과 홍금보 이런 것처럼 단짝 그 콤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뭐 누구죠? 그 코미디언들 보면 이렇게 단짝 콤비들 있잖아요. 우리 갈갈이 뭐 형제들 이런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그 컨텐츠가 꼭 이렇게 묶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
오맹달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정기 시리즈라든가 이제 주성치의 이제 좀 약간 그 뭐죠? 사극물들이죠. 사극 코믹물들. 뭐 여기도 이제 유명한 이제 임청아, 원거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에는 죄다 미인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녹정기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그 당백호 점춘향인가? 맞나? 아씨 발음도 다 잊어버렸어. 아 당백호 점추향. 여기는 이제 공리가 나옵니다. 또 우리 미모의 공리 이모가 나오는데 아 발음도 구린데 머리에 기억도 없고 아무튼 뭐 이 사람의 작품이 엄청 많아. 뭐 심사관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녹정기 심사관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미이너 물론 미이너에 나왔던 또 이제 여배우 그 누구죠? 그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여배우 있는데 이문인가? 장우기 뭐 이런 여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분은 참 미인만 나와 아무튼 뭐 이제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소림축구 같은 영화들이 이제 나오면서 물론 쿵푸 허슬도 있죠. 쿵푸 허슬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이제 물론 왕따라고는 하는데 인지도가 꽤 높고 특히나 이 사람이 같이 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 이 두 콤비가 거진 뭐랄까 항상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불화설이 납니다. 뭐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쿵후 허슬부터 왜냐면 이 오맹달 씨가 소림 축구까지는 같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작품이 이 쿵후 허슬이에요. 네, 쿵푸 허슬. 네, 아무튼 이 작품에서 안 나와요. 이때 좀 틀어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죠. 왜냐면 주성치 여관에는 항상 그 뭐랄까 약방의 감초와 같이 우리 오맹달 형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나중에는 그 주윤발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또 그 얘기가 예전에 이제 서프라이즈에 나왔는데 이 도박 중독에 빠졌던 오맹달을 주윤발이 이제 보이지 않게끔 후원을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영화판에 들일 수 있게 뭐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년에는 이제 주윤발 씨랑 같이 좀 영화를 몇 편 했었던 그런 얘기가 잘 알려졌고 이번에 이제 문상을 주성치가 가면서 이제 뭐 잠깐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맹달 씨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을 뭐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모르지. 뭐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 어떤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이 저와 함께 이 한때 청춘을 함께 했었던 이런 작품들과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가시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마이클 잭슨 형처럼 이제 시간에 묻혀 가시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라지겠지만 그냥 이 오맹달 씨가 이제 별세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생각이 또 많아졌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뭐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못 보니까 이분의 작품들을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보다 보니까 내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친하진 않은데 왠지 친하고 싶고 좀 뭔가 함께 했었던 이런 추억들이 많은 듯한 어떤 그런 착각에 잠깐 빠지다 보니까 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좀 띄고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이제 주성치 영화를 오랫동안 그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시절, 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또 그냥 그 영화 한 편 보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뭐 제 팟캐스트가 뭐 딱히 주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원래 커피만 해갖고 내용 할 게 없어. 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뭐 이럽니다. 뭐 아무튼 또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죠. 네, 또 이제 오늘의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피 관련 기사 제가 이제 스크랩해 놓은 것들을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저는 커피 기사 검색할 때 제 눈에 띄거나 그냥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그냥 스크랩하는 편이에요. 뭐 특별히 대단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발로 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절대 발로 뛸 수 있는 기자 입장도 아니고 세상을 좀 날로 먹는 아주 좀 안 좋은 애야. 아무튼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온 기사는 맥심 카누 잘 나가는데 고민 깊은 동서식품. 저도 참 많이 아쉬워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동서식품이라는 기업의 좀 발전성에 저해가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만 없었다면 뭐 주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좀 투자 가치성이 높은 회사일 텐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카누 성장에도 제조커피 시장 매년 감소세, 50대 50 합작사 한계상, 해외 수출 신사업 어려워, 맥심 의존적 매출 구조, 브랜드 위기 땐 타격 심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커피 가공 쪽에선 큰 의미가 있는 게 스타벅스 RTD 음료 제조도 있지만 웬만한 프랜차이즈의 원두를 가공하고 납품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디야의 이제 실질적인 커피를 원두 커피를 이제 가공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디야라는 회사가 자체 공장도 없었고 그럴 만한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이제 맡겼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다 그래요. 제가 있었던 이제 커핀이라고 하는 회사도 맞나? 대상이었나?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스미스는 웅진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들마다 거래하는 이런 커피 가공 업체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죠. 보면은 이 동서식품이 커피 쪽에 있어서는 독보적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밑바탕이 탄탄한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 제품이 내는 그 제품은 현재 맥심이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공 커피는 대부분 다 맥심 TOP, 뭐 맥심 카누 다 맥심이라는 단어를 달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맥심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러니까 합작 형태로 1968년도에 50대 50 정도, 그러니까 반반이죠, 지분이. 커피 기술을 이제 이관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을 어떻게 보면 동서식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해 273억 원 정도의 상표권을 지불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 관련 기사에는. 그리고 매년 58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준대요. 몬델리즈한테. 맞나? 그 내용인가?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몬델리즈한테. 몬델리즈가. 그러다 보니까 몬델리즈 입장에서는 동서식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아주 일을 잘해주니까. 근데 이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동서식품에게는 크다란 이득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 회사에서는 이 회사가 수출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너무 커져 버리면 먹힐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미국에서의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입장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 되게 큰 회사인데 내가 어줍지 않게 착각했어. 그냥 우리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하면 맥심, 맥스웰 하우스, 포스트, 오레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이런 게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왜 막을까? 나도 잘 모르겠네. 왜 막는 걸까? 뭐 어줍지 않게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뭐 아무튼 맥심이라는 상표가 분명히 우리나라 게 아니지만 동서식품에서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 회사의 이름을 사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가. 네, 뭐 그렇네요. 맥심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써왔다 보니까 사실 바꾸기도 애매할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남양은 이제 수출을 잘 하고 있죠. 네, 남양 유업 쪽에 이제 이런 믹스 커피는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기사나 데이터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확실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심의 어떤 비중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80% 이상이 이런 동서식품, 요 맥심 브랜드 커피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충성도가 높은 이 커피, 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뭐랄까 장기적으로 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해.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뭐 마치 주식 전문가처럼 그러는데 주식 1도 몰라요. 그냥 저는 괜찮다 싶은 회사에 그냥 오래 넣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한양행, 제가 예전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이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 좀 탄탄한 회사들을 조금 뭐랄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오래 지켜봤는데 저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눈에 좀 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쿠팡 관련 주로 해서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미디어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날을 보는 이유는 뭐 사실 다날이 투자했느냐? 투자는 안 했고 저는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페이코인이 뭐냐면 이 다날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한마디로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대면과 아주 제일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결제, 뭐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로 이 다날이 갖고 있는 회사가 그 달콤 커피, 그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비트라고 하는 이제 기계, 그러니까 로봇팔 그 바리스타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 다날이 운영하는 그 국내 이제 코인이 있어요. 이제 가상화폐. 그게 이제 그 페이코인인데, 그러니까 다날 주가가 뛰면서 이 페이코인도 많이 뛰었어요. 상당히. 물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 많이 뛰었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요새 좀 다시 좀 뜨고 있는데, 그 페이코인이 이 어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코인을 서비스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5코인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원 가입하고 뭐 이제 출석 체크 이런 거 잘하면 코인을 그냥 줘요. 근데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한 10,000원대가 넘는데 그냥 뭐 공짜죠. 네,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를 투자할 만한 가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좀 일시적으로 좀 뜨는 감이 있어서.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상장이 뜨고 있는 좀 그런 뭐랄까 좀 투자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이 회사 주식은 안 샀고요. 뭐 이 페이코인도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않았는데 그냥 갖고 있어요. 5개. 그냥 준 거. 걔네들이 줬어요, 그냥. 근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참고로 이 페이코인은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그 뭐랄까 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제가. 네, 쓸데기 없는 헛소리 짓거렸고요. 또 커피 기사 또 계속 해야죠. 뭐 아무튼 그런 기사가 눈에 좀 띄었고 좀 아쉽다. 우리나라가 좀 더 뜰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게, 스크랩 어디 갔냐? 네. 어디 갔나? 네, 다음 기사거리로는 그래도 할 게 이것밖에 없다. 코로나로 꺾지 못한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요 버터커피에다가 제가 우유를 좀 타봤는데, 네, 남양 맛있는 우유 GT 한번 탔습니다. 네, 남양유업 뭐 불매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싸면 사요. 이 나쁜 새끼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싸게 나와서 하나 샀어. 우유를 타니까 좀 더 낫네요. 이 방탄커피에다가 우유를 타면 그 고소한 풍미가 더 많이 퍼져요. 맛있는데? 차라리 방탄커피에다가 우유를 좀 섞어 드시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떼류에다가 이런 버터와 같은 풍미와 어떤 그 바디감, 어떤 풍미 이런 걸 향미, 풍미, 맛, 바디감 이런 걸 연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따뜻한 거는 지금 제가 좀 우유를 넣었다 보니까 좀 차가워졌는데 맛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일단 물 탄 느낌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나마 좀 더 낫고 그 버터 특유의 고소함이 많이 사네요. 아무튼 뭐 커피도 그렇고 뭐든지 음식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열린 사고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좀 또 다른 결과물이 항상 나오니까, 사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게 이거밖에 없다. 네, 프랜차이즈 창업.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년 사이에 1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맹 본부 수는 5,602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창업 노력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랜차이즈가 창업의 대안이 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공감은 안 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개인 점포보다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점포가 늘어나는 거는 동의해요. 늘어나는데 확실히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빈 상가라든가 좀 비어 있는 상가라든가 이제 뭐 폐업을 한 경우가 확실히 높아 보이는 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게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특히 이런 동네 상권 말고 그러니까 도심 상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높은 임대료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들을 가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뭐 인사동, 뭐 명동, 뭐 을지로는 뭐 빌딩 위주니까 덜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서울 상권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가보면 조금씩 빠져 보이는 감이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새로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인 건 맞아요. 보면은 대부분 가게가 들었으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점들이 확실히 많이 눈에 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걸 또 구경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뭐 새로운 프랜차이즈 뭐 생기나 뭐 여기 가게 비었는데 뭐 들어오나 뭐 이제 이런 거 맨날 보러 다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나 잘해 너나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남이 뭐 하나 이러고 구경하러 다닙니다. 네, 아무튼 간단하게 커피 기사 한번 스크랩한 거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고 뭐 커피 관련 기사 검색해보면 대부분 광고성 아니면 뭐 이 로보트 산업과 관련된 이 비대면 사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 위주성들이 많아서 눈에 확 띄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하던 거 해야죠. 네. 커피 관련 이야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내용이 듭니다. 근데 이 방탄커피 먹으니까 좀 속이 불편한데요? 이거 약간 그 예민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유제품들 먹으면 약간 화장실 가고 그러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었는데 이 기름져서 그런지 속이 좀 불편해. 나 방송하다 말고 이상한 얘기가 헛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 얘기하면서 제가 학원에서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이 사실 바리스타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이랑 이제 커피 원두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좋은 원두가 어떤 거냐, 그리고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냐, 그리고 이제 커피도 원두빨이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좋은 커피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극단적이라고 그래서 아니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커뮤니티에 좀 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카페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이 바리스타 학원에서 일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요 커피 원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원두는 어떤 건지 좀 추천을 해달라. 커피가 어떤 커피를 먹으면 좋겠냐. 그리고 원두가 이제 좋은 우리가 원두라는 게 어떤 원두이냐. 그리고 원두가 좋으면 커피 맛도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제 학원생들 중에 이제 한두 명, 몇 명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다시피 이 커피를 약간 요리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좋은 재료가 어떤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 결과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제가 많이 비교하는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 한우 특등급 뭐 A 뿔뿔뿔 뭐 이제 진짜 그런 등급인데 그런 거를 바싹 구워 먹겠어요? 아예 삶아 먹어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기보다는 육회로 먹거나 살짝 구워 먹겠지?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듯이 사실 커피도 이 재료빨이라는 걸 솔직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 커피를 만들고 먹는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원두빨이라고 하는 영역을 거진 7, 80%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거진 반 이상이 중요해.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손질하는 과정이 있죠. 보통 우리가 로스팅하는 과정이나 커피를 추출하고 세팅하는 과정, 뭐 분쇄도 설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커피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으면 이런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퀄리티 자체가 이제 중간 정도 된다 이러면은 그 퀄리티 자체가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로스팅 실력이나 추출 실력에 따라 그 결과물의 어떤 갭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상품 자체가 좋다 그러면 로스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추출이 미흡하더라도 그 제품의 성격을 어느 정도 연출하는데 갭 차이가 좀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그 본연의 재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쪽에 좀 뭔가 무게중심을 두는 편인 사람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자기의 견해에 중심적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어느 분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견해에 좀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단 인간들은 일단은 거부감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모든 시작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일단 불편해. 네, 그게 사람이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 쉽게. 뭐 열린 마음이라고 백날 얘기하지만 정말 열린 사고를 갖고 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랑 커피도 그 하시는 분들마다 견해 차이가 꽤 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게 무의미해. 사실 싸워봐야 답도 안 나오고 뭐하러 싸워? 답도 안 나오는데 그냥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거나 무시하고 서로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 대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싸운다고 답이 달라지지도 않고 서로 수긍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그냥 비하하죠. 에이 찐따 이러면서. 네, 아무튼 이 커피 원두빨에 대한 내용은 뭐 사람들마다 수긍을 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원두빨 무시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똑같은 값인데 똑같은 값인데 좀 더 효율성이 좋은 원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 그것이 어떤 레벨이 붙어서 지역적인 레벨 아니면 특정 그 농장에서 나왔다는 그 이름 하에 좀 뭐랄까 그 실제 커피의 퀄리티보다 좀 높게 쳐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실제로 그래요. 높게 쳐주는 경우가 있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그 업계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이번 생두가 작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얘가 가성비가 좀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면 가격은 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퀄리티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꼭 가격이 높아야 그 커피 품질이 좋다라고 이제 단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 자체의 어떤 객관적인 잣대들, 그러니까 누가 그 커피를 가공해도
괜찮은 퀄리티로 나온다. 근데 이런 원두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괜찮은 생두다. 그런 생두를 사다가 이제 쓰는 그런 좀 양심적인 업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이 생두 자체에 이제 단가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퀄리티 떨어지는 애들을 섞어요. 근데 이건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꼭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가격을 좀 맞추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비싼 것만 조합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의도 자체의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있는 학원에서 이제 쓰는 샘플용 원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용도의 원두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용 샘플 원두라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랑 브라질 그 외에 이제 여러 품종이 섞여 있는 원두인데 성분에 있는 원산지에는 단순하게 과테말라랑 브라질 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섞였는지 모르죠. 뭐가 섞였는지 모르는데 먹어보면 이제 무난한 커피 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출 세팅도 잘하면 정말 맛있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추출해서 먹으면 썩 맛있진 않죠. 근데 아무튼 그런 원두들이 있듯이 그 원두 자체의 재료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역 또한 이 원두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커피 쪽도 일반 요리나 이런 식품 쪽과 비슷하게 대입한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쓸데없이 갑자기 이 원두빨 얘기는 왜 하느냐? 혹시나 이 원두에 대해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동의는 안 하겠지만 이 재료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통 카페들을 가보면 다 좋은 재료 쓴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재료 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커피를 먹어보면 그거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는 그렇게 표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원두를 쓰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이 다 나타내줘요. 그 얘기들을. 네,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요 얘기는 접고 제가 원래 하던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할까요? 이 또 책 소개에 들어가야죠. 네, 지금 6권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42화 커핑 휘파람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뭐 말 그대로 커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비가 있는 요 이데커피에서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커핑을 합니다. 커핑. 보통 이런 이 공개 커핑을 이제 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조금 자리를 잡은 카페들은. 왜냐면 사실 이제 그래도 단골들이 많으면 이제 그 매장에서 새로운 원두를 구매하거나 또 테스트할 때 같이 이렇게 뭐랄까 교류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 이제 교류를 하는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커핑이라는 과정을 하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영업시간에 이제 문제도 있죠. 왜냐면 보통 카페라고 하는 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규모가 있는 카페가 아니면 이렇게 커핑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실제 영업을 하면서 우리 커핑을 하겠다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걸 교육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또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좀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되는 카페라면 아마 바리스타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그러면 뭔가 전문직을 생상하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 실제 바리스타들은 하나의 서비스 직군으로 기계처럼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바리스타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페 알바 후기 이런 거 올리면 뭐 정신없이 바쁘게 일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카페는 전문적인 카페의 어떤 성격을 띈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카페에서 일한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예전에 고양이똥이라고 하는 카페였는데 일단 손님이 많이 붐비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끼리 새로운 원두들을 이제 로스팅 하자마자
좀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커핑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바리스타나 이제 로스터들과 함께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커피를 하는 이 환경이 되게 재밌고 좋은데 이런 갖춰져 있는 카페들이 많지 않다는 게 좀 함정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좀 많아진다면 바리스타 직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또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커핑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여기에서 슬리핑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이 커핑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볼 때 커핑이라는 과정을 모르셔도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커핑이라고 하는 과정이 뭔가, 지금은 이제 SCA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제시한 커핑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C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대략 해요. 그 로스팅 강도와 시간, 분쇄도, 물의 온도, 물의 경도, pH, 시간 등을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걸 테스팅을 해요. 보통 이제 에그트론 63 정도로 로스팅된 원두를 사용하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로스팅 한 다음부터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그리고 이제 원두의 양은 얼마 정도로 봐야 되나? 이게 0.05 곱하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 컵이 200ml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10에서 11g 정도 원두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여기를 원칙을 꼭 준수할 필요는 없어요. 잘 몰라도 그러니까 10에서 10g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넣고 이제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부을 때에도 이제 물의 양이 있겠죠. 네, 물의 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원두 10g이면 거기에 이제 15배수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g 이상 물을 조금 넣는 거죠. 그래서 뭐 100, 160, 17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어요. 배수를 꼭 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추출수율과 관련돼서 이 원두가 그 커피 성분이 물에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대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커핑볼에다가 원두를 분쇄한 걸 담아요. 그러니까 4개씩 정도를 담아요, 총. 그러니까 보통 3개에서 5개. 그 이유는 꼭 3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된다, 5개여야 된다 이유는 없는데 이 뭐랄까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만 하면 그 샘플 원두에 대한 맛과 향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기본 3개에서 4, 5개 정도의 원두를 놓고서 그 커피에 대해서 맛과 향을 대략적인 어떤 총점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 3명이 같이 해요. 왜냐면 한 사람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거죠. 물론 너무 많으면 또 어떤 정확한 어떤 뭐랄까 제품군에 대한 성격을 잘 꼽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를 많이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팅이 되면 이제 프로그랜스라고 해요. 프레그랜스. FRAGRANC라고 하는데 이 프레그랜스는 말 그대로 드라이 아로마. 그러니까 이제 건조되어 있는 상태, 물을 붓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의 어떤 향미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향밖에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분쇄됐을 때 나는 향을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를 평가하는 과정.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랜스가 끝났으면 이제 물을 붓습니다. 물론 여기서 물의 온도도 딱 93도다, 91도다 이런 건 없는데 대략적인 이제 물의 온도에 대한 기준도 이제 SCA에서 이제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90도, 그러니까 92도에서 95도 사이 이 정도의 온도를 맞춘 물을 부어줘요. 부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적셔져 있는 커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을 체크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제 웻 아로마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 아로마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분 정도 이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바로 향이 뿜어져 나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 녹아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향을 천천히 음미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러스트와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막을 형성하는 걸 이제 크러스트라고 하고요. 이때 브레이크, 깨주는 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면 커핑 볼 위에 그 원두들이 이렇게 막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쭉 깔려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다나 강에 쓰레기 띄우면 쓰레기 위 다 떠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스푼으로 밀어내면서 그 막을 깨주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적셔져 있는 물, 그러니까 커피죠, 커피. 커피의 이제 향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걸 크러스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마시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깨주면서 좀 우러난 커피의 향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로마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스키밍이에요, 스키밍. 여기에 보시면 그 커핑 볼 위에 크러스트와 거품을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밀어내는 과정. 그러면서 밀어내서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살짝 밀어내면서 이제 좀 내가 마셔볼 수 있게끔 이제 좀 밀어내는 거죠. 그때 이 스키밍은 커핑 볼에 떠 있는 크러스트와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슬러핑이에요. 이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슬러핑입니다. 보면은 이제 슬러핑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할 때 공기를 많이 흡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흡입하면서 이 커피를 입안으로 푹 뿌려주는 거죠. 우리가 푹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음료 같은 걸 내뱉듯이 이걸 거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죠. 제가 이제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공기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제 커피가 이 입안에서 풍미와 맛과 향이 잘 퍼지게끔 하는 과정이 이 슬러핑입니다. 그러니까 슬러핑을 하게 되면 이 혓바닥 전체로 이제 커피와 공기가 같이 뿜어져 들어가니까 이때 맛과 입안의 풍미, 그러니까 코로 이제 풍미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맡아요. 그때 이제 플레이버나 애프터 테이스트, 이제 산미나 이제 바디감 이런 것들을 또 뭐지 이걸? 아무튼 뭐 균일성이라고 하죠. 네, uniformity 요 과정들까지 뭐 컬링 컵, 뭐 단맛, 그다음에 오버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버올이 뭐냐? 그 개인적인 주관 평가예요. 보통은 이제 객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분에서 한 20분 그 사이가 될 때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스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로 세척하는 과정, 린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그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이제 오버올이라고 합니다. 오버올, OVERRALL. 네, 이렇게 해서 요런 과정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요 내용을 요 만화책에 약간 조금 슬러핑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이제 보여줘요. 연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리츠라고 하는 카페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카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프리츠라는 카페가 나오면서 95도의 물을 부은 후 이제 4분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인 커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품을 향을 밀어서 향을 맡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술해 줍니다. 현재 70도 초반에서 60도 후반의 온도일 텐데요. 이 온도에선 단맛, 신맛 등 커피가 가진 개성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커핑하는 과정들을 이제 조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요약해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디테일하게 뭐 이건 커핑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뭐 크러스트와 브레이크고 아로마고 뭐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막 넣기보단 주요한 내용들만 찝어서 설명을 해주고 연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편한 거죠. 왜냐면 잘 모르지만 그 대략 알 수 있는 그런 주요한 내용들을 넣어주는 이런 점.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겁니다. 아, 커핑이라는 게 있어? 커핑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대충. 아,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광고비가 이제 이 커핑과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를 실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과정들을 연출해 줍니다.
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장자크 루소는 집 근처에서 커피콩을 볶을 때면 서둘러 창문을 열어 그 향기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한다. 나는 이대 커피에서 커피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서둘러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귀에 담는다. 그 소리는 곧 내게 새로운 커피가 다가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에필로그로 이제 이 42화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카페를 갖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카페를 갖고 싶었었어요. 물론 나한테는 그만한 어떤 물질적인 여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부족하죠. 물론 이런 카페를 갖기 위해선 어떤 결단, 용기 있는 선택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우유부단합니다. 제가 사실 우유부단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뭐 하나 결정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 비싸다, 좀 가격이 좀 있다 그러면 한참 생각해요.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 생각한 경우도 있어. 그만큼 우유부단한데, 왜냐면 내가 이거 사놓고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단점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카페를 그동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선뜻 내 가게를 갖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뭐 큰 돈을 빌려서 카페를 낸다? 이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가게를 못 갖고 지금 이렇게 시급제 강사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카페를 내가 갖고 싶다. 나도 이런 환경에서 우리 젊은 바리스타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물론 이런 환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여건이 좀 안 맞으면 또 이런 게 가능하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카페를 하면서 제가 참 좋은 바리스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민님이나 우리 볼맨님, 우리 잠수탄 철수, 그 다음에 우리 김언니,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와 함께 같이 일했었던, 그리고 같이 이 방송을 도와줬던 우리 게리, 그리고 울라프, 태규, 바니, 뭐 이런 친구들. 물론 더 많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과 오래오래 같이 더 많은 어떤 정도 쌓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아무튼 커피는 참 재밌습니다. 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런 커피의 즐거움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할까요?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이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 봐야겠죠?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립백을 예전에 샀었던 그 커피들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벌써 사놓은 지가 또 한 몇 주 됐죠? 네,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뜸을 들인 것 같아요. 사실 드립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질소 포장을 하긴 하지만 뭐랄까 신선도가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포장할 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드립백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퀄리티 자체가 좋으면 조금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만, 오늘 비교할 커피는 드립백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 네, 알라딘에서 나온 커피이고요. 이게 딸기의 산미, 꿀 같은 단맛, 자스민의 은은한 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세이코 커피 코리아, 세이코? 이 세이코 그러면 이제 시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남자분들은 일본의 대표 시계 브랜드가 이제 세이코가 있죠. 네, 조금은 이제
전자시계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시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캐주얼하게 찰 수 있는 시계 회사인데, 그 회사 말고 이 세이코가 일본의 전통 커피 전문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지사를 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데 1977년부터 이어온 전통 일본 세이코 커피를 이제 한국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1977년 최상의 품질과 장인의 기술로 일본을 대표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소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게 제품을 이제 유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두나 보시면 이제 원두 또 이제 보통 일본 제품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드립백도 있습니다만 국내에 유통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얘네가 하와이 코나호와 드립 커피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본에서만 유통이 되는 것 같고 국내에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품 자체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또 이제 PB 상품 같은 것도 제조를 하나 봐요. OEM으로. 또 국내에 어떤 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뭐 아무튼 이게 이제 한국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코 커피라고 하는 게 이름이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커피가 그 회사 커피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알라딘 커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산 거고요. 국내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유통이 되고 있네요. 상당히 다양한 커피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사봐야겠어. 와, 44,000원? 이거 사면 우리 와이프한테 쳐맞을 것 같은데 맨날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사냐고. 네. 아무튼 이 일본의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만든 요 세이코 커피의 예가체프 레코라고 하는 요 제품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사실 저는 예가체프 레코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체레 지역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가체프 코체르, 네, 예가체프 코체르 지역에서 생산자는 또 모르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레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곳에서 이제 가공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코는 에티오피아 남부지방 예가체프 코체레 지역의 자그마한 워싱 스테이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시드인가 보죠. 네, 워시드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써있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써있진 않고 이 커피에 대한 이제 정보만 딸기의 산미와 꿀 같은 단맛 정말 이게 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너무 궁금해요. 진짜 딸기의 산미가 나나? 꿀 같은 단맛이 날까? 자스민의 은은한 향이 나나? 이런 게 좀 재밌으니까 사실 커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커피 리브레 커피인데요. 커피 리브레에서 제가 이번에 7개를 샀기 때문에 일단 동일 제품 중에 하나인 엘살바도로 산타로사 파카마라. 네, 물론 이것도 저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참고로 엘살바도르 산타로사는 먹어봤는데 이 산타로사 파카마라는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정확한 이 상품명을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먹어볼 거예요. 이게 커피 리블의 그 싱글 오리진 원두로 판매할 때 사과, 오렌지, 포도, 캐러멜 같은 그런 맛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라울 리베라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정말 이 맛이 나나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보면 이제 고도가 1500m 그리고 품종이 파카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가공 방식은 이제 허니 프로세스로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드립백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 다른 분의 이제 글을 찾아보니까 그 커피 리뷰에서 이런 원두를 취급했었다. 네, 근데 이건 허니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 제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그냥 파카마라입니다. 네, 그 뒤에 허니가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품이 다를 수가 있죠. 네, 이게 묘하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영향이 주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정보 자체가 잘 없어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파카마라는 이제 커피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커피 품종으로 붙이는 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파카마라 원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자연적 돌연변이인 파카스와 티피카의 변종인 레드마라고 지페의 교배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커피들이 교배종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식물학을 공부하는 어떤 이 파생을 공부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름도 어렵고 격가지로 계속 끝없이 나가니까 사실 이걸 잘 외우진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아시는 분들 말고 잘 모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엘살바도르의 산 라파엘 농장에서 발견된 종으로 농장주의 가족성을 따서 파카스라고 명명되었다. 마라고 지페는 브라질의 바이아 마라고 지페 지역에 발견된 티피카의 변종 일명 거인 아라비카 코끼리 원두라고로 불리운다. 엘살바도르 커피 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커피 다양한 품종에 관한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생산성 향상과 맛의 증진을 위해 두 교배종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공부하면 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죠. 교배종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먹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재미도 있어요. 먹어보는 재미. 일단은 저걸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커피 에티오피아 하라 커피로드 거죠.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드립백이 다 개당 1,500원짜리입니다. 커피 로드를 제외하고는 1,500원.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1,500원이라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고 가성비가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피를 먹어봐야 평가가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많이 가집니다. 왜냐면 믿을 수 있는 회사들인데 과연 어느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 커피에 이 그림이 너무 예뻐. 네, 상당히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드립백 같은 거는 소장해도 될 것 같아. 예술작품 같거든. 네, 아무튼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향미를 맡아보면 새콤한 향이 사실 나는데 일단 기름진 향도 솔직히 좀 납니다. 이걸 한번 드립백 예가체프 레코 한번 마셔볼게요. 네. 일단 드립백의 원두가 향이 되게 새콤한 향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분쇄도도 색깔이 밝은 색입니다. 약간 라이트 계열 느낌이 나는데 일단 뜨거운 물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 물이 엄청 안 뜨거워서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스가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30초 정도 뜸을 들인다. 그 다음에 2회에서 3회 정도 나누어 따뜻한 물 150에서 200ml 정도 붓는다. 자, 여긴 물의 온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자, 이제 일본 회사의 이제 커피인데, 과연 커피가 어떨지 한번 기대를 가져볼게요. 이걸 알라딘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자, 이제 커피에 이제 좀 크레마들이 살짝 올라오고요. 자, 웻 아로마 상태에서 이제 향을 맡으면, 일단은 향긋한 향은 올라옵니다. 네, 과연 어떤 맛과 향을 더 전달해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 단향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약간 달콤한 과일 향들이 막 뿜뿜 뿜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이제 그런 류들이 좀 상당수 많은데, 그런 느낌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알라딘 드립백이 되게 비주얼이 예뻐서, 뭐랄까, 꼭 사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좀 신뢰도가 안 가요. 왜냐면 책 파는 데서 파는 커피가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걸 살까 말까 꽤 오래전부터 많이 망설이다가 이번에 사본 거예요. 왜냐면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자, 일단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 스페셜티 원두고 세이코 코리아에서 제조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통은 이제 알라딘 커피 팩토리에서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셔볼 준비를 서서히 하고, 일단 향 자체는 일단 새콤한 향이 돌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그
단향들도 살짝 올라오는데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커피들은 신선도가 꽤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선도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질소 포장이라고는 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대략 150ml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150에서 200ml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서 먹으라는 얘긴데,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거진 150 됐는데. 네. 자, 좀만 더 내려볼게요. 보통 이제 원두 자체가 좋으면 물을 많이 부어서 먹어도 전체적인 균형감이 보통 좋습니다. 근데 드립백 자체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물을 좀 많이 붓거나 그러면 잔맛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맛의 밸런스나 이런 게 많이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어떨까? 좀 기대감이 사실 많이 가져지는데, 지금 이게 원두는 몇 g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10g. 네, 1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싱글 오리진 드립백이 그 커피 리브레랑 요 알라딘에서 나온 예가체프 레코는 10g이고요. 에티오피아 하라는 커피 로드 건 8g입니다. 일단은 향을 맡아봤고요. 네, 웻 아로마 상태 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밝은 커피의 느낌이 납니다. 가벼운 산미와 함께 풍미가 좋은데 약간 자스민 쪽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건 맞네요. 근데 이제 딸기의 산미 쪽은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묘한 그 맛과 향이 연출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딸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그 홍차나 그 자스민 티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프터의 은은한 향들은 확실히 있어요. 꿀 같은 단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 와닿진 않는데, 왜냐면 이게 애프터가 살짝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쓴맛들이 살짝 올라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넘어가는 듯 하면서도 이 쓴맛들이 입안에 조금 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네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끔한 산미, 이 산미가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진 않은데, 약간 쓴맛들이 조금씩 계속 잔존하는 스타일이고, 자스민의 은은한 향은 이제 코 쪽으로 올라와요. 살포시. 그 티 종류 먹을 때 올라오는 그 향 있죠. 숨을 들여 마시면 약간 향들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일단 맛은 요렇다라는 걸 대충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커피 리브레의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아씨, 이름도 어려워. 참, 나도 어려운데 참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자, 이제 제가 얘도 한번 따봤습니다. 와, 얘는 안에 그게 있어. 뭐지? 여태까지 드립백 사면서 얘 들어있는 거 처음 보네. 그 뭐죠? 습기 제거제. 네,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네요. 우와, 이런 거 나 처음 보네. 일단 커피 자체는 약간 고소한 향이 나는데? 고소한 향이 좀 나고요. 일단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커피 색깔은 얘도 살짝 생각보다 시큼한 향이 덜하고 약간 고소한 향이 많이 납니다. 얘는 고소한 향이 많이 나고, 얘도 내려볼게요. 자,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네, 파카마라 들어갑니다. 네, 커피가 사실 이 섬세한 차이가 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자, 얘도 한번 뜨거운 물 붓고, 물이 좀 식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일단 얘는 물의 온도를 92도에서 95도, 뜨거운 물 적당히 천천히 부어주십시오. 물을 좀 데워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좀 식은 것 같아서 좀 더 부어볼게요. 네, 좀 데워서. 네, 확실히 물이 뜨거우니까 네, 크레마나 가스 같은 게 더 많이 올라오네요. 네, 커피의 신선도가 좀 나타나죠.
네, 근데 참고로 지금 이 커피 리브레 거는 좀 온도를 좀 높였고요. 이 드립백 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는 조금 식은 상태에서 온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에티오피아 그 예가체프 레코를 지금 마셔보고 있거든요. 살포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풍미가 좀 더 많이 올라오네요. 좀 식으면서. 자, 이제 싱글 오리진. 자,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지금 향을 맡아보고 있는데, 일단 향미가 많이 안 나요. 내 코가 잘못된 건가? 향미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일단 이 제품도 이게 2021년도 2월 4일까지로 돼 있는 거 보면 아니다. 2021년도 2월 4일날 제조된 거니까 시간은 조금 된 거죠. 근데 물론 이 예가체프 레코보다는 조금 일찍 좀 더 늦게 가공된 건데 날짜로는 보면 이제 이 알라딘께 더 일찍 포장된 거고 그 다음이 요 지금 커피 리브레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 웻 아로마 상태에서도 크게 향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뭐라 그럴까? 향이 좀 죽었나? 딱히 뭔가 없네. 네, 일단은 얘도 지금 150ml? 물에 적당량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양은 정해진 건 없어요. 얘는 그냥 물의 온도가 92도에서 95도씨 정도라고 표기가 돼 있고, 물의 양에 대해서 언급된 건 없습니다. 그냥 얘도 비슷하게 한 150 정도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 차이로 보면 확실히 물의 온도를 좀 높여서 그런지 엘살바도르 커피가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커피 향은 딱히 올라오는 게 없어요. 내 코가 잘못됐나?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웻 아로마 상태에서 보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는 그 단향이나 신향이 지금 적셔져 있는 그 드립백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향이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자, 일단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물 빠짐이 좀 천천히 나오는 것 같죠? 분쇄도가 생각만큼 굵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무튼 물 빠짐이 좀 천천히 나오고 있고, 이걸 빼서 올리고 맛을 볼게요. 향미가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사실 이 제품은 거기 커피 리브레 친구가 제가 에티오피아 쪽을 좋아하니까 좀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쪽이 좀 더 맞지 않겠냐라고 그랬는데 전혀 기대하고는 다른데 저는 사실 이 커피가 좀 단맛이 좀 많이 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사실 가졌어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은 없는데 맛은 좋네요. 맛이 좀 뭐랄까 어떤 균형감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역시나 끝맛의 쌉싸름한 맛은 역시 올라오고요. 좀 클린하면서 단맛이 올라오는 커피를 기대했는데 지금 둘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향미나 풍미 쪽은 확실히 알라딘께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얘는 풍미나 향미는 좀 적은 반면에 맛의 균형감과 묵직함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맛은 요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뭐랄까 풍미나 향미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가 좋고요. 지금 얘를 먹다 보면 약간 꿀 느낌이 있습니다. 꿀 먹을 때 그 약간 묘한 복합적인 맛 있죠? 그러니까 맛이 딱 이거 같은 데가 아니라 어디서 느꼈는데 약간 그런 거.
약간 꿀 먹을 때 그 묘한 그 뒷맛 있죠. 묘한 그 꿀 특유의 향이나 어떤 그 맛, 그런 게 비스무리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딱 요거다라고 짓긴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그 사과 계열의 단맛, 그런 것도 사실 좀 있고, 전체적으로 맛 균형감이 되게 좋네요. 근데 맛은 좋은데, 풍미와 향미가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향이 좀 세다 보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뒷맛이 달달한 것 같진 않고, 달달한 듯 하면서 쌉싸름하게 뭔가 이게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딱 맥을 못 짚겠네? 근데 약간 조금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커피 자체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커피 맛 자체는 괜찮다. 네, 맛으로는 괜찮은 게 전체적인 균형감이 좋습니다. 보통 시거나 쓰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게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저렴한 그 드립백들 많이 그런데, 특히 이디야 제품들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뭐 시고 쓰고 아니면 좀 쓴맛이 불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건 없네요. 자, 이번에 이제 커피 로드에 이제 지금 에티오피아 하라 한번 먹어볼게요. 마이 갓. 제가 지금 드립백 뜯다가 드립백을 쏟았어요. 참 가지가지 병신짓을 합니다. 네, 참 모질하죠. 난 왜 이럴까?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난 참 왜 이럴까?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지? 하기사 뭐 자기 뜻대로 다 잘 되면 그게 인생이 아니지. 네, 아무튼 자, 이번에 에티오피아 하라에 물을 부을 건데 조금 적게 부을게요. 아무래도 이게 드립백을 쏟았기 때문에 좀 적게 추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또 그새 또 식었겠지? 네. 역시나 커피가 맑게 나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비교군인 에티오피아 하라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했지만 일단 외나루마 상태를 보면 확실히 다른 커피군에 비해서 네, 커피의 향은 역시나 적고요. 대신에 일단 추출도 좀 적게 잡을게요. 그래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사실 와인같이, 그러니까 어떤 술보다는 좀 재미가 덜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대중성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커피 자체를 다양하게 즐기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먹잖아, 사람들이. 종류별로 먹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또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커피는 좀 덜해요. 커피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하나 먹는 것만 먹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커피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다양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층들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피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에티오피아 하나도 마셔볼게요. 지난번에는 약간 이 홍차 계열이나 자스민 향이 났는데 오늘 이게 약간 묽게 타지니까 맛이 없네. 맛이 없다. 역시 내가 뻘짓을 했다. 기본적으로 커피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성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쏟아버리고 나서 못 먹겠어. 맛이 없고요. 자, 근데 원래 어차피 오늘의 주인공은 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랑 싱글 오리진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요 두 친구예요. 원래는 드립백이 더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를 놓고 먹어보는 게 좋겠지만 제가 좀 그 맛을 조금 더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추렸어요. 보통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면 맛이 계속 좀 뭐랄까 민감하게 못 느끼다 보니까 이 산타로사 그 커피는
식었는데도 그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살면서도 그 전체적인 맛 균형감이 좋아서 특유의 불편하게 튀진 않아요. 어떤 신맛이나 어떤 쓴맛, 떫은 맛이 확 올라오진 않고 대신 좀 무게감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물의 온도가 좀 더 높았던 것도 인정하고요. 반면에 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는 조금 더 그 깔끔한 산미 쪽이 더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큼한 맛과 함께 그 약간 단맛도 올라오고 입안에 풍기는 은은한 향도 괜찮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은 확실히 맛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나은 것 같고 그 향미나 풍미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레코가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마시기에는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이스로 먹어도 괜찮고 핫으로 먹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드립백 예가체프 레코는 풍미나 향미는 잘 연출이 되는데 약간 맛이 좀 그 씁쓸한 맛들이 조금 더 튀어요. 약간 신맛과 쓴맛이 묘하게 좀 걸쳐 있어서 그게 살짝쿵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특색은 있지만 조금 호불호를 탈 수 있고 반면에 요 엘살바도르 커피는 좀 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맛. 대신에 어떤 풍미나 향미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무 없어. 그런 게 없는데 맛으로 보면은 균형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커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원을 주고 먹을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만족스러워 이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시중에서 카페들에 가서 이제 이런 싱글 오리진 커피를 먹으려면 기본 뭐 추가 비용들 주게 되면 뭐 5,000원? 기본 한 5,000원 정도 되죠. 5,000원에서 6,000원. 또 드립으로 먹으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런 그 에스프레소 응용 뭐 커피 그 스니퍼도 그랬지만 싱글 오리진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였지? 커피 스니퍼 메뉴판 한번 찾아봤는데 싱글 오리진 추가하면 2,000원이 더 붙네요. 비싸다. 네, 아무튼 상당히 비싸요. 그런 걸 비교해 본다라면 드립백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 정도면 가성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하나 먹으려면 최소 5,000원대 뭐 싸게 판다고 하는데 가도 기본 최소한 3, 4,000원 이상을 주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또 이렇게 종류별로 골라서 1,500원 정도에 먹는다는 건 뭐 솔직히 가성비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일단 맛과 향미도 기본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커피를 밖에 나가서 6,000원, 7,000원 주고 먹는다고 그러면 사실 좀 억울해요. 왜냐면 뭐 커피를 하면서 많이 먹었던 커피이기도 하지만 굳이 6,000원 정도까지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1,000원, 2,000원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굳이 내가 6,000원, 7,000원을 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장소에 대한 환경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잔의 커피를 먹는데 내가 돈 10,000원 가까이 쓴다라는 건 쉽게 이렇게 좀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야 쪼잔하게 뭐 커피 한 잔 10,000원 갖고 그러냐 아이 찌질한 놈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찌질해요. 찌질해서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라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실 이렇게 1,500원, 2,000원대만으로도 충분히 커피를 맛있게 그리고 또 개성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 굳이 저 자리에서 내가 6,000원, 7,000원을 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을 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뭐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마셔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혼자 가서 먹기엔 조금 애매하다라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뭐 오늘도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원맨쇼 헛짓거리 해봤고요. 사실 지금 마음속에서는
우리 바리스타 친구들이랑 카페를 다니면서 편하게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도 만들고 재미있는 얘기들도 나누면 좋은데 조금 부담돼요.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친구들을 조금 등장을 기대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듣기 싫어도 제 목소리를 당분간 좀 들어주셨으면 어떠신가? 싫은가? 뭐 할 말 없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넘게 또 줄어걸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원래 말이 많고 사실 영양가는 별로 없어. 영양가는 없는데 혼자 주저거리는 건 참 잘해. 네, 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또 재미적인 측면도 좀 한계성도 있고 사실 제가 은연중에 이런 컨텐츠로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될까 뭐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 분명 있어요. 부정하진 않겠는데 있는데 사실 저도 제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저의 취미 생활로 더 어떻게 보면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건 내 취미 또 내가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주절거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다는 게 없잖아요. 또 왕따다 보니까 저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아내가 불쌍해서 저랑 놀아주긴 하는데 제 아내 말고는 저랑 놀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그나마 떠들고 노는 게 제 유일한 낙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이렇게 해우소 같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내 취미로 활용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쭉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동안 한 5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쭉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긴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에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야, 내가 봤는데 너는 좀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저도 좀 제 자신을 좀 알게. 제가 좀 잘 모릅니다. 제 모질한 부분을 알면서도 잘 인지를 못해.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 제가 이제 지금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 주간을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네, 참 인생이 어렵죠. 네, 사실 저도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막 살아요. 네, 뭐 답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딱히 해결도 안 되고 그냥 그날 열심히 삽니다. 네, 이러다 보면 또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죠. 네, 기운 내시고 네, 좋은 날을 꿈꾸면서 네, 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네, 좋은 날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누군가한테 빌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